박사님 보라색으로 변신하셨군요. 아, 네. 보라색 되게 좋아하시죠? 네, 굉장히 좋아하죠. 네, 나비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비도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얼굴 중에서 눈이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 눈은요, 이제 100번 강조해도 그죠? 네. 강조해도 이제 뭐 부족하지가 않죠. 눈은 이제 대자연의 하나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눈은 하늘에 이제 뜨가 있는 해와 달을 의미한다. 그 두 눈은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암흑이죠. 그렇죠. 에이. 그래서 얼굴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 그리고 표정도 볼 수가 있죠. 네. 내면의 세계,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그 다음에 현재의 운, 여러 가지를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눈으로 말해요. 그 노래가 있어,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눈의 그러니까 크기를 보고 그 사람이 눈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 사람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것도 눈으로 통해서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눈 사이에 간격이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거부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눈이 길다, 눈이 뭐 작다, 옅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눈은 이제 3cm. 눈이, 기본적인. 눈에 이제 유출을 길이를 할 때 눈을 3cm 정도로 이렇게 유출을 내가 3cm 정도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표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길면은 좀 긴 눈이다, 적으면은 적은 눈이다. 이런 식으로 또 유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눈 사이 간격은요? 네. 네. 눈 사이 간격은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눈은 내 눈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요 눈의 이제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눈이 이제 크기가 이렇게 좀 중요하고 간격이 이렇게 늘면은 그만큼 좀 지식 탐구 쪽으로 좀 탁월하고요. 또 성격도 이렇게 좀 완만하고 뭔가를 유출을 하면서 이제 지식욕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고 또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좀 좁은 사람들은 그만큼 좀 급한 면도 있지만은 또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체를 아우르는 것보다는 좀 소심한 그런 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종교 철학적하고 내면의 세계를 굉장히 깊이 탐구한다. 간격이 좀 좁은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 철학적으로도 인연이 또 깊을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중년 이후에 굉장히 관상학적으로 좀 길한 상으로 나아간다. 이런 또 학설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눈의 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크고 그렇죠. 작고. 그리고 또 약간 짝짝인 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눈이 일단 우리가 눈이 크면은 어떻게 보여요? 감정이 풍부해 보이고 표현도 잘할 것 같고요. 그렇죠. 감정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연예인들 치고 눈 작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요. 이제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폐에 들어가 있는 긴 눈, 강물이 왜 깊을수록 이게 물이 바닥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 눈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보면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길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면이 굉장히 좀 충실하고 좀 지식 탐구 쪽으로 확실한 그런 거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이 둥글고 큰 사람들은 활동성이 그만큼 또 강하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거나 또 예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술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화가라든지 그다음에 탤런트 또 예술 추구 쪽으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활달한 그런 거 얼굴을 많이 또 가지고 있고 눈이 또 작은 사람들은 또 소심하면서 자기 내면의 탐구형 그다음에 결코 자기의 속내를 깊이 좀 드러내지 않는 그런 거 유형 그다음에 또 뭐 탐구하는 그런 쪽으로도 또 학문이 또 깊고요. 그런 쪽으로 또 갈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눈 사이즈가 그러니까 양쪽 눈이 조금 다르신 분들은요? 그거는 우리가 현대적으로 좌웅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상학적으로. 그렇구나. 네,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이제 크기가 틀리는 거는 좌웅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독자님들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볼 때 여자는 오른쪽이
아버지. 예. 그 다음에 왼쪽이 어머니. 예. 그죠? 항상.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왼쪽부터 보고 여성은 오른쪽. 예. 여성은 오른쪽부터. 네. 남좌여우. 예. 그래서 태양이니까 이거 태양은 아버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 오른쪽.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 쪽에 유추를 보고 여기는 어머니 쪽. 그다음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감성적으로 좀 그런 거 분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정적인 분야, 예성도, 예성의 깊이. 여기는 아무래도 좀 활달한 그런 걸 보죠. 여성들의 눈도 그렇고 남성들의 눈도 그렇고 눈의 크기가 다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비슷하면 괜찮은데 확연하게 눈이 틀리진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운이 예. 불길하다. 좋지 않다. 예.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눈에 해당이 되는 요 끝부분이 딱 부부운. 우리가 12궁을 할 적에 여기가 눈끝이 딱 부부 자리를 보는 자리거든요. 예. 그럼 눈꼬리가 이렇게 틀리지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은 나의 남편의 자리.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또 남편 말고도 또 뭐 제2의 연인, 심지어 그죠?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관상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의 남편을 보는 자리는 또 저는 오른쪽이 되고요. 저희 왼쪽은 제가 만약 주변에 사귀고 있는 제2의 인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왼쪽을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내가 인생이 더 남편과 있을 때 더 좋을 것인지, 그 다음에 애인과 있을 때 더 좋을 것인지도 여기에 눈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어떻게 함몰이 돼가 있는지, 깊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관상학적으로, 그렇죠. 관상학적으로 한다는데 의미를 두시고,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유출을 할 적에도 자기 개인적으로 또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그죠? 이런 쪽으로 유출을 할 적에 과연 나는 어느 쪽에 가장 큰 성부수를 둘 수가 있는지 이런 쪽으로도 눈이 중요한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자주 깜빡이시는 분들 보면 조금 네. 불안정해 보인다 그럴까?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단 눈은 네. 고요하고 눈은 보면 우리가 왜 그거 하천으로 비유했을 때도 눈은요 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눈은 항상 촉촉하게 습기가 있고 멀리 안정이 돼가 있고 눈은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눈을 막 자주 깜빡인다 뭐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이미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진실성이 없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같이 이렇게 만나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이렇게 깊이 보고 얘기하는 경우는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을 못 맞추고 계속 눈을 깜빡하고 이런 경우에는 뭔가 비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될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일을 도모를 하거나 내가 중요한 자리에 이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거나 말아야 되거나 이 할 적에도 사람을 응시하면서 그 눈빛이 어떻는지 눈이 자주 깜빡이는지 이런 좀 유추해 보는 것도 관상을 알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관상과 또 심리학이랑 그런 거랑도 또 연관이 또 되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